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오늘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되는 거죠? 네, 수사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사팀이 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이 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다시 직접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 검찰이 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느냐?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 판단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라, 이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그 최재형 목사가 2022년 9월에 30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을 김 여사한테 전달을 했죠. 그리고 네. 이 과정을 몰래 찍어서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음흠. 이게 최 목사는 청탁 목적으로 준 가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청탁을 했느냐? 이 최 목사 주장으로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신 뒤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달라, 이런 걸 요청을 했고, 또 국정자문위원 임명도 해주고 통일TV 송출 재개해달라, 이런 일들을 해달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의 판단은요? 검찰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없다라고 본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한테 이 청탁이 전달이 아예 안 됐거나 아니면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현된 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판단 중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하고 또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여사 보좌하는 행정관들도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나왔던 주장은 가방 받을 생각이 없었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수사팀에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봐야 되는데, 역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을 보면은 이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그 공직자는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은 이제 신고를 안 하면은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예. 근데 검찰은 이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봤던 게 윤 대통령의 직무하고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할 의무도 없었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어제 입장문 내고 반발했는데 이제 자신은 청탁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소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이 계속 그 수사,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추가적인 지시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법조계에서 예측하기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이 내린 결론을 뒤집기도 어렵고, 만약에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강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원석 총장은 다음 달 15일에 퇴임을 하잖아요. 크게 영향을 주기도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정치권 반응은,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특검으로 가야 된다, 오히려 이 검찰이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사법적 판단은 어차피 팩트하고 법리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다, 검찰에 손들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한 이 정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현상 유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진짜 무혐의라고 생각할까?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무혐의 내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가지는 않을 거다. 그냥 지금 상태 정도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검찰에서 이제 지난번에 권익위에서 한번 무혐의가 나왔고, 이번에 검찰에서도 법적인 근거 없다, 처벌 근거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느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 논리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정치적 맥락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일보가 좀 자세히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검찰의 주장의 이제 근거는 뭐냐면은 첫 예. 번째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직자의 배우자. 예, 공직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해서 없다라는 게 이 검찰 측의 논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선물을 디오백을 준 게 네. 대통령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다. 뭐 이렇게 어쨌든 검찰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권익위가 바라본 시각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신고 의무도 없다.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거는 앞에서 앞단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지만 이게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데 그 신고 의무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대통령은 지금은 처벌이 안 되지만 형사소추가 재직 중에는 안 되니까 하지만 퇴임 후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제 이거 신고 의무조차 없다라는 게 검찰 측의 논리고 요게 이제 하나씩 다 반박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많은 국민들도 얘기하고 야당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돼? 3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좁게 해석하면 안 된다. 너무 좁게 예, 해석했다. 그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법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상식이 이제 어긋나는 행동들을 이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두 번째가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최지영 목사도 그 주장을 하는 게 예, 예를 예. 들면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이런 거를 이제 민원 청탁을 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통일 TV 송출 재개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하고 직무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게 청탁을 본인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받는 지금 최재형 목사가 내가 청탁했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청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느냐 검찰이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게 세 번째가 이게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죄나 알선수재죄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김영란법이 아니라 아예 다른 죄명으로 가면 또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알선수재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돈을 받고 네. 이제 저쪽에 이제 그러니까 중간다리를 하는 거죠. 알선수재 이제 혐의가. 그래서 이거 그 전에 검찰이나 이제 수사기관이 이거 적용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김건희한테만 이거를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지금 검찰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예전에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 했을 때 이제 검찰총장한테 보고 안 했다. 이른바 총장 패싱이요. 예, 그래서 진상 조사도 아니고 진상을 파악하겠다. 대검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건 번호도 부여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15일에 검찰총장이 이제 퇴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이게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그래서 검찰총장 패싱되고 검찰총장도 사실상 이거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저께 퇴근길에 기자들이 이거 뭐 입장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전에는 뭐 법 앞에 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다가 이제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건데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이제 고심이 깊어져서 마지막 네. 카드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하느냐 마느냐예요. 아, 이 결론 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라라는 수사심의위원회. 최재형 목사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요청, 그러니까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개최를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복잡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민간인들 전문가들로도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기소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하면은 이거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 뒤집히는 거거든요. 물론 기소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 권고? 결론이 나오고 그런 권고가 있을 경우에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이원석이 그냥 나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하고 꼼투리라도 하고 나갈 것이냐 여기에 조금 많이 달려 있다. 오늘 이제 그게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예, 9월 15일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입니다. 자, 요 이슈가 어제 이제 큰 이슈였고 두 번째는 국회인데요. 방통위 얘기네요. 네,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주관으로 방송장악 3차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까지 야당목 2명을 추천 안 해서 비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추천하겠다? 맞습니다. 2명을 하겠다라는 건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통위는 5인 체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 1명에다가 위원 4명에서 총 5명이 있는 건데 이 중에 2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명이 계속 임명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2명이란 2인 것은 체제였던 거고, 그러면은 대통령 몫으로 1명? 대통령 몫으로 2명, 그다음에 여당 1명, 야당 2명인데 아, 예. 대통령 몫 2명만 계속 임명이 돼 있었고 국회 몫이 그렇게 되면 3명이잖아요. 요거는 임명이 안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2명을 민주당에서 임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아 그러면 우리 한 명도 해줄 거냐라고 하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좋다, 오케이, 둘 다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앞서서 했던 뭐 박문진 이사 이런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4명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탄핵 소추안 때문에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그렇죠. 4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좀 배경을 이제 알아봤는데 치열한 수싸움이 좀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이 왜 제안을 했느냐? 제가 종합적으로 과방위 쪽에 여야 쪽에 다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명분 싸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민주당에서 계속 여권을 공격을 했던 게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거 불법인데 이걸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탄핵안을 이제 추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당에서 다시 받아치는 거는 그럼 왜 너희들은 추천을 안 해? 왜 추천 안 해서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네. 2인 체제 하에서 뭐 박문진 이사 선임하고 이런 거 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한다 이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5인 체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이 3명이고 야권이 2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본질적으로는 항상 여권의 결정대로 표결을 하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몫을 추천하게 되면 2대2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비길 수는 있는 그런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추천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왜 그럼 또 다시 지금 와서 추천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안을 그 여권에서 수용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 전에 사퇴하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림을 다시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MBC 문제 같은 걸 상당히 정리했다라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아직 정리할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요? 연말에 MBC 재승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EBS 문제도 있고, 앞으로 방통위에서 싸울 일은 무궁무진이 많은데다가 어허. 앞서서 있었던 결정들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처분 내고 이런 것들. 맞아요. 박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민주당 몫의 위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당 쪽 판단은 이거 크게 의미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은 예.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이 될 거라고 여당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도 굉장히 빨리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탄핵이 금방 이뤄졌잖아요. 하루 만에 이뤄졌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헌재에서 그걸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을 거고 그럼 탄핵 기각 결정도 금방 나오기 때문에 금방 돌아올 거다. 그러면 2대2 구도가 아니고 다시 3대2 3대2가 구도가 된다.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여권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방통위원장이 1명이고 위원이 4명인데 네. 대통령목 1명, 여당 추천목 1명, 야당 추천목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 추천목 1명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의결을 해줘야지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의결하면서 여당이 추천하는 1명은 의결 안 해줄 가능성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그건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2명 해주고 그쪽에서 추천하면 그것도 해주겠다. 그렇게 3명 다 해서 받겠다. 2대2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사안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기 과방위에 박정훈 의원 인터뷰가 준비는 돼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이제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면 어제 뭐가 있었냐면은 과방위에서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열렸는데 네. 이진숙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진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직무대행 맡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네. 아무도 안 나왔어요. 핵심 증인들이 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그들의 논리는 이제 그런 거죠. 나는 이미 탄핵됐는데 왜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그런 식의 이제 논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진숙, 김태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회가 고발하면 나도 고발하겠다, 국회의원도 고발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당이 다 퇴장해 버렸어요. 퇴장하면서 이제 유죄를 예단하는 불법 청문회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맹탕 청문회, 파행 청문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성과도 이제 별로 없었고라고 했는데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이 이걸 딱 던진 겁니다. 이제 방통위원 의결하겠다. 네, 방통위원 의결하겠다. 그리고 그때 옛날에 최영두 간사도 방통위 의결하면은 이거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최영두 간사가 그때 이제 의원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국민의힘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뒤늦은 방통위원 추천 호들갑은 또 다른 정치 공세.
그래가지고 입장이 이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꼼수로 해가지고 이제 5명이니까 3대2 구조인데 지금 한 명 탄핵 사항했으니까 2대2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이때 또 뭔가를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좀 수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복잡합니다. 네. 과방위 상황. 뭐 들어도 복잡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현장에 있었던 박정훈 의원 또 인터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인용돼가지고 지금 새로 선임된 이사들 직무가 정지된 게 26일까지예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또 법원이 판단을 내릴 거고 예.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이 박문진 이사들이 새로 선임된 사람들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MBC 사장이 교체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야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좀 거기가 관전 포인트죠. 거기가 관전 포인트예요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여야 대표회담 실무 협상이 난항 중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TV 생중계를 하자라는 제안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협상이 좀 됐습니까? 어제도 실무자들이 만나질 못했습니다. 아. 양쪽의 대표 비서실장들이 만나야 되는데 네. 그게 성사가 안 됐어요. 만나지도 못해서 아예 교착 상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생중계를 둘러싸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게 불쾌할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다. 즉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두 가지 논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좀 설명을 해드렸던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김기현 대표 때는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하더니 왜 이번엔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안증 이런 표현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중계를 하자라는 건 결국 토론을 하자라는 거고 그 얘기는 회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즉 여당 대표는 원래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으니까 그런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토론회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민희 의원은 이거 보여주기 쇼하려는 거 아니냐. 최민희 맞아요. 의원이 아니군요. 전현희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출연해서 대선 주자 토론 같은 걸 해보고 싶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민주당에선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발이 하나 나왔는데 윤상현 의원이 회담 생중계는 원래 통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담을 할 때는 양보할 것도 있고 아닐 것도 있고 솔직하게 다 공개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왜 생중계를 하느냐 이렇게 내부 비판이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새로운 것들 해보자. 새로운 변화 주자라고 하더니 왜 이건 못 받으십니까? 이렇게 어제 또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박순봉 기자는 뭐 이대로 이러다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 양쪽이 서로 깰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깨려고 한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모르겠는데 네, 아예 안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예. 그 토론회 형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예, 생중계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실무자들이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일요일이면 지금 금, 토, 일 3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어. 뭔가 좀 조정이 더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부산 뭐 연기 이런.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네. 무슨 대선 후보 토론회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담의 형식이 돼야 되는 거고 성과를 내려면은 이제 뭐 속마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약간의 그 쇼적인 거가 가미된 식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세미? 예. 세미 중계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조금 길게 예.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모든 거를 다 중계하는 저는 회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담이란 게 원래 그렇죠. 그러면 정상회담 뭐 외교부가 뭐 나랑 했는데 다른 나라랑 생중계로 다 토론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논리와 형식이 맞지 않아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뭐 TV 토론을 한다라는 거는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약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그래도 결국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네. 열어야 될 이유가 좀 서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박정훈 의원한테 예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러닝메이트를 했던 박정훈 의원이니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뭔지 이런 것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교토국제고 1고시엔 결승. 교토국제고가 지금 야구를 그렇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좀 특징이 있는 게 한국계 민족 학교고요. 예.
결승에 오른 것도 처음인데 굉장히 또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야구가 인기가 많고 오래됐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가 이 학교가 중고교생 다 합쳐가지고 전교생이 160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결승에 올랐다라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꿈의 무대에 오른 거고요. 음. 그리고 왜 그 이제 한국어가 나오느냐? 이 교토국제고의 교과가 한국어로 돼 있고요. 이 고시엔에서는 출전학교의 교과가 연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동해바다 건너서 뭐 야마다 땅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과가 이미 5회 틀어졌고 결승에는 특히 이 NHK가 전국에 생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한국어 교과가 울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해 바다로 시작하니까 이게 뭐 애국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애국가를 든 건 아니고 뭐 맞습니다. 응원석에선 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교가가 한국어로 된 교가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그 교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 얘기군요. 네. 아, 감동스럽겠는데 현장에선 특히 정말로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요, 김준일 평론가. 이게 이제 갑자원이라고 옛날에 부르다가 요즘은 현지 발음대로 이제 고시엔이라 불렀는데 예, 예. 뭐 제 나이대의 사람들도 많이 봤어. 갑자원 만화 많이 봤을 거예요. 무슨 뭐 지옥의 갑자원, 무슨 퍼스트 갑자원, 뭐 기적의 갑자원 막 이런 만화들 보고 자라도 H2 뭐 이런 거 봤는데 3,715개 학교가 출전을 해요. 고시엔에. 야, 일본의 고등학교 다 나오는 거네. 다 나오는 진짜? 거예요.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138명밖에 없어요. 고교생이. 네. 근데 61명이 그거예요. 야구를 해요? 야구부예요. 아, 진짜요? 거의 절반이 야구부예요. 그러니까 교토 뭐라 19년밖에 안 됐어요. 야구부가. 근데 완전 명문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가 재적 학생의 65%가 일본인입니다. 35%는 그래요? 한국인, 조선인, 한국인이고요. 한국계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자들은 K-팝이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 네네. 남자들은 야구하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138명이. 그러니까 특이한 학교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동해바다 이렇게 시작한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근데 NHK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4강전 방송을 했는데 동해바다를 동쪽의 바다라고 바꿔 불러가지고 야 동해는 고유명사인데 왜 바꿔 불러 그래가지고 또 이게 막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승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